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지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것을 사과한 것인데요. 문화계와 정치권은 발표 주체가 잘못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한 사람은 블랙리스트 작성건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까지 받은 송수근 차관이기 때문입니다. 송수근 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직하면서 보수 우파 단체들에게 재정 지원을 지시했다. 이런 진술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습니다.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실 직원이 밝힌 것인데요. 이 과정에는 박준우,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정무수석실 직원은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내린 우파 시민단체 지원 지침을 당시 박원우 정무수석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2014년 6월에 교체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도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들락거린 최순실이 1970년대에도 비슷한 생활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사촌오빠 박준홍 씨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박준홍 씨는 40년 전에도 최순실이 박근혜의 말벗으로 청와대에서 잠을 잤으며 바깥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당시는 최순실이 박근혜로부터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관계는 그때와 똑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가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유라는 2015년 최순실의 예금 3억과 최순실 정유라 공동 소유의 강원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보증 신용장을 받았습니다. 하나은행은 총 4억 8천여만 원의 지급보증 신용장을 써줬는데 정유라는 이 신용장을 활용해 하나은행 독일 법인에서 38만 5천 유로를 대출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이 같은 거래를 한다면 보통 연 3에서 6%의 대출금리가 적용되지만 정유라는 연 1%도 안 되는 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또한 현지 송금 수수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정유라가 이 과정에서 챙긴 차액만 약 1,600만 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박근혜 측이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선고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에 재판부는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KT 황창규 회장,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까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강일원 재판관은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을 왜 신청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독대하며 제3지대 연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반기문 캠프 관계자들에 의하면 반기문 전 총장은 김종인 전 대표에게 힘을 합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나려면 살짝 만나지 여러 사람이 알게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주문사항이 많습니까? 또한 연대는 반기문 전 총장 측의 희망사항으로 생각한다며 얘기할 것이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모양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조간 브리핑을 이어갑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범여권의 둥지를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문 전 총장은 측근들에게 나는 역시 보수 쪽인 것 같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반기문 캠프 내에서는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중도 세력을 규합하는 방안과 바른정당에 입당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민 중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장기간 병역 기피자로 지명수배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주현 씨의 아버지 반기상 씨는 형님인 반기문 전 총장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기문 전 총장은 2012년 뉴욕에서 열린 조카 반주현 씨의 결혼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반기상 씨는 형님인 반기문 전 총장이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주례는 아들이 구했으며 형님이 도와줬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캠프 측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박민식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반기문 전 총장의 일기장까지 공개했는데요. 반기문 전 총장이 박연차 전 회장을 만난 다음 날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을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일기장에는 박연차 전 회장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큰 누가 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 같은 주관적인 일기장은 증거로 보긴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부 정우상 차장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기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기사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은 요즘 자신들의 정체성을 반문재인으로 잡은 것 같다. 같은 시각 국민의당 지도부의 기조도 반문이었다. 여야의 나눠먹기에 질린 적지 않은 국민들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 기대를 걸었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그런 훈수만 하다 끝날 것인지 그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곧 판가름 날 것이다.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결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한 동아일보의 사설 소개하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답변은 별 탈 없이 국정을 관리하다 기회가 되면 출마할 수도 있다는 소리로도 들린다. 물론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선 입후보가 가능하며 그가 출마하면 유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로 또다시 권한대행이 나온다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호위무사 소리를 들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제 대한민국의 호위무사로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이 정책 추진력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어제 겨우 발표됐습니다. 정부 개편안의 방향은 실제 소득을 위주로 보험료를 매기겠다는 것인데요. 고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과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요건이 현재보다는 강화되지만 완만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려면 재산과 자동차의 기준이 완전히 폐지돼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나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교과서에는 6.25 전쟁 영웅 시밀소령의 무용담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 중위였던 시밀소령은 5명의 특공대를 편성해 북한군 자주포의 궤도를 6탄으로 공격해 2대를 파괴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또한 춘천 시내로 들어온 북한군 자주포 1대를 단독으로 파괴했다는 이야기도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용 전 베트남 주재공사가 한 언론을 통해 시밀소령의 무용담은 거짓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고 시밀소령 공적확인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늘 공청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일방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공개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페이지에도 시밀소령 영웅담이 소개된 바 있어서 공청회 결과는 국정교과서 논란으로도 번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